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3월 6일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김연아를 사귀다니요.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생활을 되게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인지 전 좀 이해하고요. 예. 그 아마 거기 이번에 그 아이삭 선수라고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전 사진만 슬쩍 봤는데 뭐 잘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상화 선수가 엮어준 거 아니야?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최자의 그 사건 이후로 최자 사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최자가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 소리야? 최자 설리 사건 잘 모르십니까? 아니, 그런 관심도 없잖아. 최자 설리 사건 때도 제가 그 한국경제TV에서 저는 최자 설리 아버지설에 지지 한 표를 던지겠다라고 해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건 김원중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전생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구했으니까 김연아 선수와 연애도 하고 들어올 뿐입니다. 네. 저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네네. 왜냐면 24시간 주식 연구하기 바쁘고, 하나라도 더 우리 키움증권 고객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잡스러운 생각에 관심이 없죠. 그러면 저를 이렇게 젊은 선남, 선녀가 연애한다는데 왜 이렇게 온 국민이 떠든지. 배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배가 아파 왜요? 네네. 왜? 연애하니까. 본인도 연애 잘해갖고 결혼도 잘하시면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또 배가 아프네요. 성격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본인이 잘못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면 또 배가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대한민국 공단은 쓸데없는 이상한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네. 자꾸 오늘 아침 시작부터 디스 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전혀 관심도 없는 얘기를 자꾸 풀어놓으니까. 그런데요. 시장은 말이죠. 어저께는 조금 더 뻗을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1971포인트로요. 어저께 17포인트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지금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썩 만족스러운 시장은 별로 아닙니다. 그만큼 차익 매물도요. 여기서 좀 나온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 있네요. 외국인이 오늘은 그래서 470억 매수 맞죠? 네네. 그렇지만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 좀 썰렁한 매매를 보이겠네요. 투신이 이 시각 현재 한 350억의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고요. 연기금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니까요. 크게 재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주식을 빨리 더 사서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좀 차익을 종목별로 챙기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은 지금 플러스 보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특징적인 상황 한번 몇 가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 한국 시장에 산다 안 산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난주까지였죠. 18주 연속 이머징 마켓에서는 자금이 유출이 나타났었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유럽 시장이 좋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신에서 보게 되면은 유럽 시장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유럽 시장이 계속해서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그 출장 갔다 오시고 나서도 현지 브로커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제 얘기는 아니라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죠. 현지 브로커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었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는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이제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물론 이제 마켓은 매우 작습니다만은 프론티어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뭐 시장이 계속 뭐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는 이유 아마 여기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 몇 개 좀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특징주를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키움에서 거래하신 분들이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 몇 개, 자기도 두 개, 나도 한 두세 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뭐 일단 업종으로만 본다라면 뭐 제약 업종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양회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 그리고 뭐 전전 애널리스트가 계속 얘기해줬죠. 중국에서 이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연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 다른 어떤 증권사보다도 이 한미약품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만큼 이 한미약품에 대한 북경 한미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올랐어요? 네,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세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종근당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동아ST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안 오르는데? 예. 나 유한양행 판대.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에 대한 기대감, 6월 달에,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 제약야가에 대한 실거래가 폐지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대감으로 좀 그 외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에 대한 쪽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이 6년 만에 아연 재고가 지금 이제 아연이 공급에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해소하고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광선에 대한 개발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연이라든가 뭐 백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광물 같은 경우는 광산 개발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연의 공급 부족이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연에 대한 부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좀 특이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다고 해서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전자산이라고 올라오고 이랬던 저랬던 이유를 붙여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말이 많네 그 얘기가. 네네.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이 오늘 또 오르는 모습,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좀 이 IT 관련주들, 네. 그 모바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대 대표적인 그 기획사죠. 3대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출자를 받은 KT뮤직 강세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네. KINX라든가 SK컴스 등 그동안에 이제 좀 소외됐던 이 모바일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이성원 대표께서 특징주를 봐주셨으니까요. 저도 저 나름대로 특징주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같이 한번 잠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성원 대표가 함부로 또 제가 얘기하면 또 화를 내시니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진지하게 저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이 먹이사슬보다 주종 관계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약간 올랐다 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자사주 매입을 얘기했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약간 고점에서 쉬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의 몸이신 그분께서 많은 오늘 뭐 회장직 이런 거 다 그만뒀어요. 그렇지만 내 주식만은 유지하겠다. 그렇죠.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회사 SKCNC 날아가고 있네요. 최태원 회장이 아마 우리 국내 시장상 이제 가장 수익을 많이 낸 그런 투자자가 아닐까. 아래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CNC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의 오는 관심주다. 아니 뭐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승원 대표가 주식을 쭉 얘기하면은요, 꽤 저희가 전혀 모르다가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엔텔스 그리고 기가레인, 그 블루콤 이런 것들이 제가 대표적인 얘기고요. 어저께는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오늘도 뭐 계속 강세입니다. 오늘도 올라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관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심법은 이게 좀 농담인데요. 반농담인데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논리적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이성원 대표 알 거예요. 저는 관심하면 좀 잘 안 바꾸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바로 여기서 라이브로 관심하면 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제 라이브로 바로 는 종목이요? 그저께. 예. 그저께요? 이성원 대표는 기억을 못한다는데 한 표. 왜냐하면 이성원 대표 공대생께서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아. 잘 안 듣습니다. 박자, 준자, 영자. 새로 오신 전문가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바이오 주식에서는 어떤 거를 관심하면 넣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험블하게 겸손하게 여쭤봤더니 차바이온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바이온을 제가 무조건 관심을 넣었어요. 4.5% 올라가요. 훌륭한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업종 내에서 제가 차바이온은 잘 몰라요. 아직도요. 차병원밖에 몰라요. 이 회사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저 전혀 모르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주식이 아마 제가 박준영 전문가 처음 뵀잖아요 그날요. 그 다음부터 또 뵌 적도 없잖아요. 박준영 전문가님이 제가 여쭤볼 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 바이오 주식이 많다고 보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탑이 뭐냐? 그게 바로 그분의 탑픽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딴 얘기 듣고 이분은 탑픽을 잘 찍는 분이다. 그래서 차바이오를 넣었거든요. 제가 다른 바이오 주식 오늘 올라가는지 안 오는지 하나도 모르지만요. 시장이 이런 거다. 무슨 얘기를 제가 자꾸 전해드리냐면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거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제일 좋은 회사.
그게 제일 좋은 회사라고 저는 믿을 뿐이에요. 지금 이 퓨처바이오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주식 투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됐건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싹 얘기할 때 좋다. 정말 그 세상이 좋아진다. 그 세상이 좋아지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럴 때 하지 않으셔야 될 게 딱 하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차트를 쳐보실 필요도 없어요. 네, 차트를. 네네. 그 차트를 쳐본다는 건 자꾸 야 많이 올라갔다. 야 이건 겁나서 안 된다. 아니면 반대로 와 떨어졌다. 이거 싸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은 관심하면 넣을 때는요. 가격 불문. 좋은 거 누가 얘기하면 관심하면 넣어두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차바이오까지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한 종목 더 정도 한다 그러면요. 한 종목 더 정도 한다 그러면요. 네. 이거는 약간 자랑질 들어갑니다. 자랑질이요. 솔직히 자랑질인데요. 자랑 솔직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텔 신라. 예, 맞습니다. 호텔 신라를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예. 7시 50분에 방송에서 또 얘기하고요. 장 시작하고 9시 20분은 또 오늘의 관심주 또 얘기했는데요. 호텔 신라 그때 0.1% 올랐습니다. 0.1%. 네네. 그때도 제가 VOD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제발 가격 보지 말라 그랬어요. 네네. 가격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호텔 신라. 뭐 누구나 개나 소나지 10만 원 하지만 저는 요번 달에 갈지 저는 이승원 대표만큼의 앞으로 보는 예측력이 없기 때문에요. 올해 갈지 4개월에 갈지 6개월에 갈지 영원히 못 갈지 모르겠지만 저 짐짓 생각하는 것은 단위수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승원 대표가 증인이지만요.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 말씀하셨었죠. 네,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내년이 될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또 있어요? 특징이 남은 거? 저는 다 봤는데. 뭐 이 정도면은 특징을 좀 잘 살펴본 것 같고요. 뭐 남은 것은 지금 게임주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컴투스나 그런 거로 가던데? 지금 오늘 뭐 그 조이맥스도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라인에 대한 쪽, 네이버 뭐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컨텐츠 업체들 이런 쪽이 뭐 페이스북 강세, 미국의 흐름에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동참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특징 주까지 보는 코너 마치겠고요. 바로 네,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레포트 바라보기는 대부분 이제 업종보다는 종목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뭐 새롭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잘 잡고 오늘 이제 추세를 좀 돌파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NC소프트인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오늘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이상무. 이제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을 놓고서 시각이 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외국계죠. 외국계 같은 경우는 중국의 PC방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안 될 것이다. 흥행에 저주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NC소프트에 대한 지분을 많이 팔았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PC방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이드 앤 소울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지금 던전 앤 파이터와 같은 그런 그 부분 유료화 게임이 아닙니다. 월정액 낸다. 네, 월정액을 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 월정액 게임 같은 경우는 점유율보다는 정말 이제 그 실제 그 충성 고객이 얼마나 많으냐에 대한 쪽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쪽은 여전히 지금 그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니지도 월정액 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얼마씩 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3만 원? 그 이상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월정액 게임은 왜 이게 되냐면 이 리니지 같은 경우는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환금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게임의 성공 여부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부담 없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오늘 물론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규 게임 출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이 NC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인데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야 뭐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길드워 2라는 이제 게임의 파이널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시작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워 2가 지금 보게 되면 3월 11일부터 2주간 대규모 파이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클로즈 베타 들어갈 때 런칭되기 직전에 이렇게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이널은 알겠는데요. C가 뭐야?
클로즈 베타 테스트입니다. 베타 테스트, 마지막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마지막? 예. 마지막 콜이네? 예, 마지막 이제. 이거 지나면 이제 돈 내본다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로 이제 런칭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게임하다가, 튕겨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게임 하다가 튕겨도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베타니까? 예, 베타니까. 너무 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네. 지금 1분기 매출을 뭐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600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을 한번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매출 자체가 한 9천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1조 이상에 대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업 이익에 대한 쪽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가 지금 보게 되면 올해가 한 3,600억 정도, 내년에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대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기 때문에 뭐 내후년 정도 PER 배수로 치게 되면 10배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게임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이규찬 기자는 이거 외에도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NC소프트가 모바일 쪽에서의 그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시각이 많이 엇갈립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만약에 히트작을 낼 수가 있다라면 네.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제 하드코어 게임을 굳이 모바일로는 안 할 것 같다. 왜냐면은 배터리가 너무 금방 납니다. 그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은 타격감이라고 하거든요. 손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손맛에 대한 쪽이 좀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거죠? 네.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을 네네네. 태블릿이나 이런 데 산다는 거, 그 얘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서브 게임 정도로는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게임의 서브인데, 그걸 갖고서 이제 메인으로 게임을 하기에는, 왜냐면은, 새로운 게임을 아예 개발을 해야지, 그 메인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 손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낚시는. 네. 그렇듯이 게임도 이 클릭하는 이 손맛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손맛이 아니라 이거 손으로 이거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는 건 이쁘고 잘 보이는데, 네. 그쪽은 그래서 NC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작년에 이제 그 욕을 먹었던 이유가 네. 그런 거였죠. 모바일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모바일 게임 쪽도 이번에 새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 나오느냐, 요것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업체를 직접 운영하셨던 임대생 대제 이승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건데요. 네. 마침 또 예고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금요일날 네. 이유찬 기자가 나오는 날인데요. 오늘도 또 목요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나옵니까? 잠시 후에 나오니까 불꽃 때리는 대결. 괜히 얘기했네요. 불꽃 때리는 대결. 누가 말이 맞는지. 네네. 딱 보니까 지난주에 NHN 엔터랑 네이버랑 NC소프트 얘기해놨는데요. 네. 그러나 말하고 그 다음날 좀 쉬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쭉 올라와 있네요. 그래요. 하여튼 와서 또 뭐라 그럴지 이따 들어보겠고요. 오늘 저는 삼성 SDI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요, 삼성증권에서 만든 자료고요. 발표 날짜는 하루 지난 어저께 겁니다. 그래서 정채훈자 애널리스트가 쓴 글인데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건설 발표 이유에 대한 논란, 이거에 대한 주제가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기가팩토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또 갑자기 이런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상식 문제. 기가팩토리는 뭐냐? 그러면 테슬라가 직접 이제 2차 전지 해갖고요. 조립해갖고 이제 자기네 장착하겠다 하는 거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자기네 전기기차용이죠. 그걸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지난주인가요? 아니죠. 지난주인가? 요청, 그러니까 지난주였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할 때 제가 요 자료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들 이제 자동차 공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동부, 중서부, 중북부에 있는 거죠. 미시간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 투자를 뭐 안 했어요. 이 친구들 그래갖고요. 테슬라라는 공장은 어딨냐? 테슬라 자동차는 실리콘밸리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O냐, X냐? 그러면 O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이번에도 또, 우리나라 또 오늘 미국 돈이니까 얼마냐면, 얼마야? 6조 원 정도 투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투입하는데, 또 이번에도,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서부 지역에다 만들다 그랬는데요. 그거 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우리 주에 와달라 그래갖고요. 또 유력하게 얘기되는 게 텍사스에 만들겠다. 텍사스에 유치하자. 얘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겁니다. 이제 기가팩토리 그러면서 대부분이 파나소닉이 1.5% 지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상식적으로요. 이 테슬라의 지분은 또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중에 하나가
파나소닉이 갖고 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 일제 그걸 배터리나 그 관련된 회사가 많이 쫓아가는데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거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겠구나 할 수가 있어요. 삼성 SDI가. 근데 이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친구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요. 네.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 발표 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소설 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삼성 SDI는요. BMW i3를 포함한 전기차 고객사의 사업을 통해서 1.2조 원의 가치를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21만 원을 유지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지머티리얼까지 얘기하면요. 일지머티리얼스는 이제 일렉포일의 전 세계 글로벌 1위 회사거든요. 1위 회사인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기가팩토리가 되면 파나소닉에 관련된 기업으로는 캐파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자신의 소설인데요. 그래서 일진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저는 여전히 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삼성 SDI에 대해서 장종훈 애널리스트가 썼다라는 게 이 레포트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 이게 15만 원, 14만 원까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 대표. 그때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올 초에 말이죠. 얼마 이게 13만 5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15만 4,500원에 지금 현재 수준에 보면은요. PBR이 0.9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0.9배면 뭐 1배 이하면 많이 싸다는 얘기 하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0.8배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가 뭐냐면 그 1배는 뭐 최소한 가자, 자산 가치 가자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 때 10% 정도는 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제일 먼저 1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 SDI랑 제일 먼저 보면 삼성 SDI가 싸다. 일단 PBR만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대차 거래 같은 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요. SDI 잠깐 언급드릴 게 있었는데. 제 얘기하지 마. 워낙 디스라니까, 이 대표가. 들으면 지금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얘기는 제가 말을 안 들어도 압니다. 약간 디스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차거래 대량거래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나노신소재가 어제 그 대량거래 1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노신소재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냐면 연기금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나노신소재에 대한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을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또 대차거래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대차거래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은 대차가 많이 나온 기업, 대차에 대한 쪽이 어제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나케미칼이 좀 진행이 됐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GDR 발행과 관련돼서 대차가 지금 벌써부터 이제 그 차익 거래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도 또 이제 그 대차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대차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단 계속해서 박스권에 묻힐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차거래 상환 특징주 중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쪽이 100만 주 상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기관이 받아간 기관들도 이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일부는 차익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원양자원을 보시게 되면 이 중국 원양자원에 대한 그 차이나그레이트가 최근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중국 관련주의 일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중국 원양자원은 좀 차이나그레이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상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저는 중국 관련주 기업 중국 와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없어진 것도 있죠, 벌써. 네네, 있습니다, 하나.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깨끗해진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아. 100% 아닌 것도 있어? 있죠. 논란이 아직 있죠.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게 포토샵으로 그 배를 갖다가 직접 사지 않았는데 포토샵으로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지금 K만군도가 본사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우리나라 PR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한국에 와 있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 네, 맞습니다. 돈도 거기 설렁설렁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까지 됐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바로 해서 패션 쪽에 가고요.
그 IT 쪽에 있고요. 지금도 국회도 출입하면서요. 여튼 지금 현재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IT 산업부 IT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유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또 왜 이렇게 바빠요? 같은 회사 다니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어디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요새요? 요즘에 그 이모 회장님께서 저에게 일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네. 요즘에 좀 많이 쪼임을 당하고 그래요? 그분이 쉬엄쉬엄 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쉬엄쉬엄 하면서 할 일은 다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회장님 무서운 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보면 그 네이버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NC소프트 같은 것도요. 그 다음날 좀 쉬는 것 같더니 또 쭉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게임주들이 다시 찰랑찰랑 살아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들이 그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PC 게임 업체들이 모바일에서 삭속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영웅의 군단 요즘 거기가 여자 유저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그 총싸움 게임인데 총싸움이잖아요. 여자들이 좀 하면서 그때부터 막 더 떴거든요. 여자분들 그 남자랑 여자의 차이가 뭐냐면 남자들은 총만 쏴요. 여자분들은 꾸며요. 총 쏘는 애들을 빅뱅 캐릭터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꾸미기도 해서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아무래도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영웅의 군단 딱 얘기했더니 카카오톡을 안 붙였는데 그 전체 3위 할 정도로 컸거든요. 그러니까 MMORPG는 굳이 무슨 누군가한테 유명한 곳에 기대지 않더라도 알아서 소문 듣고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 기존의 플랫폼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소외되고 있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크게 봐서 작년에 말씀해보세요. 넥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넥슨이니까 진짜 그 플랫폼 없이 갔던 거지. 일반 중소형 마이너는 카카오나 다른 데 안 끼고서는 거의 뭐 그 순위 안에 들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넥슨 이런 데가 NHN 엔터테인먼트 이미 기존에 있던 데가 바로 오기 직전에 10분 전에 대세 공대생님이 이유청 기자 말한 걸로 씹었어요. 디스라고요. 뭐냐면 지난번에 PC용 게임 이런 거를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가 어디서 몰랐다니까. 이게 손맛이 안 단다는 손맛. 어떻게 반론 한번 제기해보세요. 참고로 공대생의 손맛을 느낄 정도면은 그런 게임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낚시도 이 손맛이고 게임도 클릭하는 맛이거든요. 킬하는 맛에 클릭만? 이걸 이제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그 손맛이 이 PC 게임에서는 나는데 만약에 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 맛이. 사실 그 영웅이 아까 뭐야? 영웅의 군단이요. 영웅의 군단이요. 제가 사실 엊그저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요. 제 같은 이걸 켜요. 아이패드 같더라고요. 근데 뭘 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여자분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손맛이 뭐가 필요해? 그렇죠. 여자들은 손맛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캐릭터 이쁘게 예전에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 처음에 뜰 때요. 국내에서 여자 유저들 꽤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만 레벨이 이제 45레벨인데 그 NC소프트가 전통적인 게임들이 한 43레벨까지는 그냥 퀘스트 따라가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소위 던전이라고 해서 소위 노가다를 엄청나게 해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그래서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왜 고민하냐 그랬더니 여성 유저들 중에 상당수가 43레벨까지 간 다음에 만 레벨 안 찍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만 레벨 찍게 할까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 뭐 하는데 했더니 옷이나 모으러 다니고 계속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의 생각을 바꿔라. 왜 얘네를 만 렙 찍을 생각을 하냐. 그냥 옷을 더 줘라. 옷이나 더 사게 해주지 왜 그거를 굳이 노가다를 시키려고 하냐. 얘는 노가다 하고 싶지 않고 거기서 사이버 세상에서 채팅도 하고 내 캐릭터 꾸미고 싶은 사람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영웅의 군단 하는 사람들은 그냥 캐릭터 이것저것 모으고 꾸미고 이러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만렙을 찍어서 손맛을 막 타격감 느끼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 유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성 유저가 모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가 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황금성이 있거나 두 가지 하나인데 뭐 리니지는 아무도 안 하죠. 사실은 중국 공장 돌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 돌린다라고 얘기하는데 황금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여성 유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 유저들 같은 경우는 또 쉽게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생명이 요게 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거는 서로 또 공대생과 문과생의 차이, 경영 전공한 사람의 차이니까 해결 안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의 판단
판단하셔서 NC소프트를 사거나 팔거나 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약간 다른 얘기해보죠. 우리 또 IT 팀장이시니까요. 오늘 모든 사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부터 높은 사람들이 전화 왔어. 이것 빨리 확인해보라고 한 거가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S5 초도 물량 뭐 전량 폐기설 이런 게 돌았는데 뭐 맞다 아니냐는 얘기 나왔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좀 취재됐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삼성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그 혹시 기사 못 보신 분은 말씀드리면은 전자신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모 매체라고 안 하고 시원하게 말씀드리는데 전자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도 물량 130만 대 전량 폐기했다. 왜냐하면 지문인식률이 너무 떨어져서 이대로 나갔다 큰일 난다 해서 긴급 소집해서 이제 폐기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공식 블로그에다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첫째 포인트, 삼성은 절대 어떤 기사가 나도 부인하는 법이 없어요.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쓰시든지 말든지 이게 삼성의 태도인데 부인을 했다는 것 자체, 이게 삼성의 저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만큼 삼성전자가 갤럭시 S5에 대해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리면 뭐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면 뭐 삼성 또 분인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삼성은 이 라인을 뒤집어 엎는 일이 사실은 잦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그렇지 예전에 제가 샤오미 얘기할 때요. 갤럭시 S4를 준비할 때 샤오미가 신제품 영상을 유튜브에 딱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라인이 한참 돌아온 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샤오미의 신제품을 보고 수원 사업장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고요. 그때 임원들하고 상무부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그걸 본 다음에 이대로 나가면 우리 명함도 못 내민다. 다 엎어라고 해서 그날로 바로 엎어서 만들던 거 다 폐기하고요. 새로 만들었어요. 이런 기사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뒤집고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뭔가 아니다 싶거나 요즘에 워낙 트렌드가 빠르고 특히 쫓아오는 샤오미나 이렇게 중국 업체들 빠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강점이에요. 뭐 만들어 놓은 거 아까워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잠깐만요. 거죠. 저는 아까 그 얘기 아침에 방송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큰 형님 다르다. 백몇십만 대 푹 던져버리자. 그러니까 저 오히려 좋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또 얘기 있었네. 그리고 부품업체도 좋죠. 만들어놓고 폐기했으면 뭐 부품을 재사용할 거 재사용하겠지, 못하는 것도 다시 주문할 거 아닙니까? 부품업체가 나쁠 일 없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지금 이제 가장 그 폐기냐 아니냐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죠. 크루셜텍입니다. 그럼 크루셜텍 센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기사 나온 배경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그 뭐냐면 이미 많이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나 아니면 기사 나온 배경도 사실 어쩌면 그런 쪽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 사실 그 지문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떨어지긴 하나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크루셜텍을 바꾼다 안 바꾼다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작년에도 사실 기억나실 정도인데 스웨덴 업체인가요? 삼성전자가 그 지문 인식 업체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 걔네가 보도자를 냈는데 허위로 밝혀지면서 그때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거 사실은 뭐 이거 확인될 때까지 조금 민감해요. 제가 뭐 언급하면 이미 주가가 뭐 10% 뭐 뛰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폐기했으니까 얘는 삼성전자가 지문인식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크루셜텍을 셔텍한테 받겠지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충분한 여러 군데 대안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아쉬운 게 삼성이 말 그대로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일 정도로 삼성이 바인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누군가 손을 잡더라도 뭐 어느 곳에 대박이 나겠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두세 개 업체들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좀 복수로 이제 공급을 받거나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한 다음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지문인식 쪽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이야? 왜냐하면 동사무소 맨 처음에 지문인식 시스템 공급할 때 제가 그때 개발에 참여했었어요. 어디야 뭐? 동사무소 지문인식 시스템 납품할 때 동사무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맞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2003년이었어요. 거의 잠깐만요. 거의 누구라고 우리가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 누구 우리 예전에 높은 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봤잖아. 내가 해봐서 알잖아. 내가 해봐서 하는데 누구랑 해봐서 합니다. 누구랑 얘기 못해. 제가 그분하고 잘 친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특허 모듈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센텍 모듈을 갖다 썼습니다. 근데 어센텍이 이제 애플에 인수됐고, 근데 지금 크루셜텍이 어센텍하고 모듈을 같이 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작년에 이게 깨졌거든요. 애플에 인수되고 나면서. 근데 이제 그리고 작년 초에 주가가 올랐던 게 삼성전자의 지문인식을 납품한다라는 얘기로 또 안 한다 그래갖고 또 박살이 났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지문인식 모듈을 납품했다라면 크루셜텍 말고는 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인식 그 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해석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그 소프트웨어가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특허 부분에 대한 쪽이, 이 센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센서보다도, 이 광학 센서보다도, 물론 이제 광학 센서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지금 보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센서 납품한다면은, 굳이 뭐 크루셜텍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다른 나라를 아예 써야 되는데 글쎄요 보안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그걸 썼을까요? 라는 생각이 퀘스천을 던지고 싶네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사실 센서 문제가 아니라 이 센싱한 다음에 이거 처리해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오히려 저 문제라서 뭐 말 그대로 센서냐 아니냐 센서를 바꾸냐 안 바꾸냐의 문제는 좀 오히려 저 이승원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 크루셜텍밖에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제가요 두 분 얘기는 전 사실 크루셜텍이 뭔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스마트폰 업계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얘기 기사로 나오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사인데요. 그 요번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거 맞죠? MWC 열렸잖아요. 거기서요. 제가 정확히 불러드립니다. CCS 인사이트라는 또 기관이 있어요. 이런 스마트 기만 전문하는 연구기관인데요. 벤 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서 읽어드린 겁니다. 벤 우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산업 그 전자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다 가보니까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자기가 보기에 모든 스마트폰 겉모양이 똑같다 얘기했어요. 그게 딱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 겉에 그게 그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2014년에 스마트폰은 $100 이하에서 전쟁이다. 그만큼 가격 전쟁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모든 것이 설명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삼성전자 갤럭시가 뭐 106만원이 될지 아니다 80만원이 맞다고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은 가격 내려간다. 전체 객단가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노키아가 좀 성공하려나요? 노키아 모르죠. X가 13만 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모르죠. 제가 하나 더 추치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LG전자가 스마트폰이 작년에요. 2013년이었죠, 작년에. 매출로 세계 3위를 했어요. $110억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불과 4.1%인데요. 작년에 4위, 5위 했던 게 레노바 이런 게 4위를 했거든요. 판매 대수는 훨씬 많아요. 더 많아요. 매출액 기준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레노바가 가격 올릴 일이 없잖아요. 떨어질 거죠. LG전자 가격이. 객단가가. 그래서 올해는 가격 전쟁인데 저는 오늘 그 이승원 대표 혹시 모르지만 요새 샤이니가 아니라 샤오미가 아니라 또 이상한 회사가 지오니가 아니라 이상한 제 깜빡 5.5mm짜리 스마트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나왔는데요. 그 핸드폰 카메라 있죠. 카메라 그게 2,800만 원 써. 오늘 아침에 그거 나온 거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 또 3기가예요, 메모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은 SK하이닉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또 그 연예 담당 기자로 또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갑자기 궁금한데요. 요즘 보면은요, SM이라든가요. YG. 그리고 또 CJ 이름이 또 다시 4만 훅 올라가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넷플릭스 그리고 이 친구가 저는 아프리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 쪽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사실은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요즘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요. 기존에 소위 잘 나갔던 애들이 이제 많이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전 걸그룹 쪽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 2NE1 나오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당연하죠. AOA도 있고, 이제는 스텔라도 있고, 많은데 굳이 뭐, 2NE1 이런 소녀시대 별로 이렇게 관심 없습니다. 당연히 새로 나오는 또 이렇게 19금 코드의 걸그룹들이 많은 시선을 뺏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볼 때 우리 트렌드 얘기할 때 유일하게 지금 도움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뭐냐면,
전형적으로 저런 분들이 주로 걸그룹을 소비해요. 맞습니다. 네, 모니터 너머로 소비하시고 콘서트장 안 가세요. 돈 안 내십니다. 음반 안 사십니다. 오직 기사에서 야한 사진 나오면 그때 한번 클릭해서 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돈이 안 된다는 게 걸스데이가 유일하게 좀 짭짤한 그런 게 뭐냐면요. 그 음원이 좀 괜찮았어요. 노래가 좀 괜찮아서 여자들도 좀 듣고 따라 부르고 여성 대통령 아니에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시대 정신을 찾은 친구들이잖아요. 네, 뭔가 좀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트렌드를 아는 친구죠. 다른 친구들은 사실은 그 행사 뛰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행사 뛴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그 수입이 투명하게 잡히지 잘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키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아니면 무슨 모임을 했어요. 네. 거기에 연예인 한번 불러서 야 박수 치고 놀았어요. 그럼 뭐 이런 거마비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을 줘요. 근데 이게 주수입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주로 막 바짝 땡겨서 이때 돈을 버는데 이게 상장사로 치면은 이게 무자료 거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수입을 안 잡힌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든요. 투명한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 답이 뭐냐면 연예인 남자밖에 볼 게 없어요. 여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충성도만 갖추면 쭉 가거든요. 가장 짭짤한 그룹을 요즘 보면은 일본에서는 JYJ와 인피니티가 짭짤하고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돈을 잘 법니다. 엑소가 아시아 전역에서 꾸준하게 벌고 있고, 그리고 김수현이 몸값이 계속 수직 상승하면서 지금 중화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키스트가 김수현 가지고 아주 장사가 잘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전 김수현 또 싫어하잖아요. 뒷사는 사람이죠. 김수현이 대세를 거스르시죠. 김수현 연기 하나도 못한다고. 제가 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돈 못하는 얘기 하려는데 왜 자꾸 그래요? 대세를 거스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수현 이제 팬들이 댓글, 악성 댓글 달리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대중문화 전문가로서 전문적으로 연기를 못한다는 건데, 대신에 키스트는 딱 보니까 선택을 잘해, 작품. 그래서 됐다고 보는데, 그 얘기 하려다 다 까먹었잖아요. 좀 중요한 얘기 하는데, 김수현이 우리나라 빵집 중에 하나 또 모델이라면서요? 빵집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잡혀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방통위원회 관련 없는 방송이라도 혹시 보는 사람 있으면 짜증낼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몇몇 유명한 빵집 시리즈 중에 하나의 모델인가 봐요. 이번에 북경에서 오픈한대요. 매장, 대형 매장을. 거기서 오는데 미리 줄 쓴다는 얘기가 있대요. 정말로. 이거 리얼 스토리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북경에 있거든요. 우리 딸한테 들은 얘기야. 난리 났대 지금 북경에서. 언제 온다 그래갖고 거기 와서 어떻게 환영하고 공항에 간다는 얘기를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대 지금. 정말. 맞아요. 우리가 머니투데이에서 연예 쪽으로 잡지를 내요. 화보가 들어가는 이제 큰 거예요. 더스타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거를 찍으면 매진이 됩니다. 잡지가? 잡지가 매진이 돼요. 근데 누가 사가냐면, 그냥 명동 가판대에서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사가요. 그러니까 수출을 한 적이 없는데,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지금 트렌드에 벗어난다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왜? 중국의 왕치산석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7인위원회 대표예요. 이 사람이 별그대가 한국 문화의 한류의 탑이라고, 별에서 온 그대가 최고라고 김수현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최고 서기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출장 가서 캐나다 여자가 그것도 백인 여자가 저보러 별 그대로 보냐 해서 안 본다고 그랬더니 와이프 보냐? 와이프 본다 그랬더니 몇 살인지 아냐? 얘기했잖아요. 26살. 별 그대를 1화부터 다운받아갖고 다운이 아니라 그 결제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난 볼 마음이 없어요.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해. 3D에서도 좀 보십시오. 저런 망발을. 중요한 건 돈 번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상장이 돼 있어 이게? 키스트 소속사 상장돼 있어요. 상장돼 있어요 지금요? 주가 올랐어? 키스트가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 급등하는 이유가 좀 딴 거예요.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급등하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급등했었거든요. 별그대 때문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뉴스가 하도 어이어 초밥의 달인 인기로 어저께 상한가를 어제 초밥의 달인으로 한 12% 올랐습니다. 초밥의 달인? 네. 아니 사실은 저희가 여기 좀 친해요. 여기 대표님이랑 다 예전에 제가 배용준 씨랑 되게 친했어가지고 한류 제가 그 1세대 취재했거든요. 그래서 뭐 배용준 씨 쪽하고는 좀 친해서 제가 한류를 많이 배우게 됐죠. 배용준 씨 덕분에. 이 양반은 굉장히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요. 일반적인 배우랑 다른데 그래서 배우가 어떻게 하면 크고 어떻게 하면 이거 유지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김수현이 요즘에 업계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원성을 좀 들어요. 너무 비싸게 군다 뭐 이러는데
잘 나갈 때 바짝 땡기려고 막 풀거든요, 보통은.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그 브랜드를 잘 갖추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작년에 갑자기 모바일 게임 업체를 차렸다는 거예요. 키스트가. 네. 그래서 아니 무슨 모바일 게임이 했더니 일단은 겸손하게 일단 한번 테스트 좀 하고 우리가 좀 배우고 나면 우리가 좀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들, 김수현, 배용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걸 활용해서 그때 우리가 드라마 제작도 하니까 네. 이때 엮어서 일본에서 자기가 케이블 채널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방송과 게임과 배우가 엮이는 인터랙티브한 걸 해보겠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렇게 첫 시제품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고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그런 뭐 어떤 인터랙티브한 뭔가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CG ENM에 대해서는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새는? 제가 작년에 몬스터 길들이기 1000억 찍을 거라고 얘기하고 네. 그걸 맞췄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고 나서요 또 욕먹었어요. 그 맞히면 뭐해 주가 떨어졌는데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봤는데 게임 업체의 주가를 못 봤네요 이랬는데 사실 거기 내부에서도 그 주가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CJENM 주가야 뭐 옛날부터 쭉 그랬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 사실 이걸 답이 좀 안 나와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이 시가총액 그대로 주고 사라 그러면 전 사요. 당장 돈 있으면. 그만큼 매력적이고 좋은 회사인데 이번에 그 소치 올림픽도요. 사실 그 패러디를 저는 수많은 패러디가 있었죠. 그중에 단연 최고는 SNL에서 그 스파시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최고라고 인터뷰한 거. 인터뷰. 사람들 분노가 아니라 그걸 더 유쾌하게 만들면서 사람들 기분을 풀어주면서 러시아 애들한테 한 수를 이렇게 위에서 놀 수 있는 이런 풍자 이런 컨텐츠의 위력이 정말 CJ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CJ의 장기적으로 계속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지지 되는데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의 IT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지였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선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어저께 얘기하려다 이제 못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어떤 거 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사물 인터넷을 하시겠습니까? 사물 인터넷을 어저께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사물 인터넷 얘기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끝까지 줄기를 보면 어떤 분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해갖고 그게 너무 지금 뜬구름 잡는 게 아니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얘기한 거 빼놓고요. 외국에서 아니 맞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그쵸. 1월 다보스 포럼 우리 2월달에서의 MWC의 최대화두가 사물 인터넷이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1월달에 이미 야후에 마리사 메이어 CEO 이 양반은 이제 구글에서 와갖고 야후에 간 사람 대표적 CEO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요 2014년이죠 지금요. 2014년에 야후의 매출 있잖아요. 야후의 매출이 컴퓨터 일반 PC보다 모바일 기기가 올해 처음으로 더 늘어나는 더 커지는 게 첫 번째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자기 봤을 때 디지털 산업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아마 마리사 메이어가 이 얘기도 했죠. 전 세계 트래픽이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서는 첫 해가 바로 올해가 그게 지금 이 얘기고요. 그 얘기를 했죠. 저는 맥켄지 보고서로 유명한 맥켄지 있잖아요. 맥켄지도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서 인용했어요. 빅데이터 전체 말씀드립니다. 클라우딩 컴퓨팅, 모바일, 사물 인터넷 등을 포함해서 2020년까지요. 최소 9조 6천억 달러에서 최대 21조 6천억 달러 수준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코라는 세계 최대 이제 그 네트워크 회사죠. 시스코 관련된 회사인데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 네트워크 장비 회사죠.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체 기기, 기계, 뭐 스마트폰이 됐건 노트북이 됐건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기기의 수가요. 2003년에 5억대였어요. 5억대. 2010년에 125억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이것이 불과 5년 만에 다시 2배가 됩니다. 250억대가 되고요. 2020년에는 다시 500억대로 늘어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개인당요. 제가 정확한 수치 불러드리는데요. 개인당 인터넷 연결기기의 수 자체가요. 1.18개, 2010년에서 1.8개에서 2020년에 6.58대로 늘어난다. 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인터넷 관련된 연결된 기기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진술이다. 이들의 얘기의 진술이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전망은 안 가본 세상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된 그 다음 얘기는 다들 자기의 주장이 있을 뿐이죠. 이게 다 주장이고요.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주식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어느 기업 증권도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잘 써놓은 건 제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이제 간헐적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고 몇 개 써놓은 건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잘 좀 설명해 놓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어떤 사물 인터넷 관련주란 게 떠도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떤 특정 주식이 뭐 맞다 안 맞다 그거의 회사가 정말 사물 인터넷에 매출이 있다 없다 저는 그거는 아직 먼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자. 열린 갇힌 마음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자. 그 얘기를 오늘의 결론을 일단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뒷받침드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구글이 룸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열기구를 띄워서 그 열기구에다 네트워크 장비를 실어서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다 묶겠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요? 열기구에다가 네트워크 장비를 띄워서 그 무선으로 인터넷을 다 하겠다는 얘기죠. 전 세계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러면 그게 많이 띄우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페이스북이 신고가를 내면서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은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열기구가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한 1만 대를 띄워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묶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빅데이터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그리고 날씨라든가 기상 정보라든가 항공 사진이라든가 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 비행망을 통해서 다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구글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태양열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에다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실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아직 레포트가 뭐 제대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싹 볼만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아직 별로 없죠. 그게 좀 아쉬워. 당장 뭐 이제 헬스 밴드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면 그때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간이 애매한데 이분 오늘 좀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해드리겠는데 저는 딱 지금 보는데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SMCNC인가 아까 물어보신 네, SMCNC. 네, 이분은 물어보시는 계신데 이게 어디 있어? 여기 민호미님 계세요? 민호미님 듣고 계신지. 어떤 분은 또 질문하고 쑥 가면 제가 괜히 햇소리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게 그 SMCNC가 이거 왜 중요한 저는 이 회사가 주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SMCNC가 보면 이거죠. SM이 하면서 이제 강호동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강호동 소속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연예인들이요. 보통 가수가 아닌 연예인들 막 데려다 놓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했냐가 전 중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SM이라는 회사가요. 작년에 두 차례나 기업에 어닝 쇼크를 줬어요. 어닝 쇼크.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사가 거짓말을 치려서 친 게 아니에요. 이제 가수들만 위주로 있으니까 매출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좀 알아요. 이쪽은 그쪽에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요. 매출의 안정성. 왜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싸이가 이번에 노래를 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싸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바꾸자 그러면 한 3개월 또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측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SMCNC가 어떻게 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변동성을 주려고 전 이 회사를 투자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주가는 오해하지 마세요. 주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SM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그 드라마 같은 걸 또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스 코리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총리와 난가? 뭐 그런 거 하는 거가 제가 이게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매출을 좀 평평하게 하려는 게 예측성을 높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 회사 주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SM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자꾸 가수만 있던 회사들이요 연기자를 자꾸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YG도 최근에 연기자 많이 확보하고 그게 있죠. 그런 이유입니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갑자기 들쑥날쑥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제가 봤을 땐 좀 긍정적이다. 민호민님 아셨죠?
제가 봤을 땐 깔끔한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 아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제가 모릅니다. SMCNC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네, 다시 어저께 이승원 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승리를 차지했어요. 맞춰갖고요. 제가 좀 높이 잡는데, 그보다 내려갔죠. 이게 했던 것보다. 근데 하여튼 2승 1패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1973.50이니까, 남자답게 74로 한번 잡아볼까요? 딱 가운데인데, 1974포인트 잡겠습니다. 이승원 대표 먼저 잡아보시죠. 업 하겠습니다. 업이요? 네네. 업? 네. 저 로우 갑니다. 로우 가시면? 네, 저 로우 갑니다. 이유는요, 저는 제가 보는 주식들이 저는 좀 파란 게 많습니다. 파란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습니까? 네, 그 음봉으로 보이는 게 많아요. 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우 잡겠습니다. 왜 하이 보세요? 저는 일단 외국인 어쨌든 양은 적어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겠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장중 조정을 오전장에 좀 받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시장이 꺾였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은 신고가 내고 살짝 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시장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지표가 나쁘건 좋은 건 상관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오르는 정말 유동성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 시장도 밀리기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래서 업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두 남자 쇼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이거 밑에 보면 화면에 보이는데요. 차를 올려주셨어요. 대박이야, 이분이요. 네네. 현대차 만세! 실제 보게 될, LF 소나타? 네네.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사진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이거는 중국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팔고 있는 그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같은데, 중국 거 디자인 같은데요. 몰라, 이분은 근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돌아다니는 현대차 그 사진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확실히 안 알겠는데. 합성 그래픽입니다. 근데 왜 올려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밑에요, 오사카 신사. 이분도 저희 사이트에 가끔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래간만입니다. 은행주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제대로 갈런지요. 해갖고 요건 오늘 못 해드렸는데요. 은행주를 또 한번 내일이나 시간 봐서 해드리겠고요. 이것도 짜증나. 네. 짜증나는 분 있어요.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짜증이 나십니까?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ELK 위에? 공대생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주식 미리미리 좀 알려주세요. 바이오 주식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바이오주는 제가 잘 언급을 안 했는데 대표님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대표님은 좋은 주식 미리미리 좀 알려주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다들 소개시켜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만약에 추천을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있죠. 다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능력은 없고요. 그냥 시장에서 좀 관심법에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다른 증권사 저희 그래도 나름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취합하는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와서 모아서 설명드릴 뿐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많이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죠. 올려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아까 같이 이건 운빨이 있던 거야. SMCNC는 마침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SM에 대해서 워낙 좀 제가 좀 알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를 쓰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알던 겁니다. 그래서 SMCNC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나머지들은 제가 모르는 것이 워낙 많고 있기 때문에 키스가 상장된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물어봐서 설명을 답변을 드리면 소나타 렌더링 이미지는 여기 아주 딱TV.com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면 좀 띄워봐줘. 화면에 잘 나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렌더링 이미지. 야, 이 사이트가 누가 만드는 거야? 지금 딱TV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딱TV.com에 보시면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체크포인트 장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쓴 거야? 지금 본인이 쓰시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나와 있네? 예. 이학년 전문위원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장전에 지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8시 28분에 오늘도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드린 게 혹시 너무 빨리 말을 하거나 좀 많이 헛나왔고 좀 안 된 거 다시 보실 필요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것인 거를 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남자 쇼 같은 경우도 내용에 대한 쪽을 정리를 해서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거예요, 이거? 예, 어제 거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유튜브 사이트가 좀 그 보기가 이동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팟빵에 들어오셔서 두 남자 쇼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은 벌써 마지막 네, 주말입니다. 내일 하루씩 내일까지 또 일하고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